안녕하세요. 남가지 공인회계사협회 피로선 회계사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오랜만에 다시 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그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LA에서 그 노동법으로 유명하신 김혜원 변호사님 모시고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변호사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 김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종업원이 아니고 고용주만을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들께서 노동법을 이제 전문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용주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뭐 또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서? 대부분은 다 양쪽을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고용주만을 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케이스가 종업원 쪽이 많고 고용주 쪽이 좀 적은 그런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전반적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그 고용주로서, 비즈니스 오너로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직원과 같이 비즈니스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이 순서대로 좀 앞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처음에 저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꼭 챙겨야 되는 양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은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제 고용주가 되셔가지고 종업원을 이제 채용을 할 때 네. 아무래도 회계사 분들하고 많은 맞습니다. 일을 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페이롤도 만들어야 되고 페이스톱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뭐 D9, DEC 같은 데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런 걸 하기 전에 일단 그 종업원들한테 I9 폼에 이제 네. 적어서 내라는 걸 받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용하자마자 한 1주나 2주 만에 그만뒀을 경우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채용하기 전에 무조건 전화번호나 주소를 받아가지고 네. 갖고 있어야 되고 뭐 W2에 뭐 사인 받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퍼스널 인포메이션 같은 거를 받아놓고 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한테도 그 얘기를 하실 때 I9 폼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I9 폼을 작성하시면서 그러면 그분 신분증 같은 것도 다 복사해서 같이 보관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신분증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I9에 관계되는 거를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많이들 이제 퍼스널 파일 같은 데다 집어넣죠. 아이디 같은 그런 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용주분들이 그 착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 고용한다고 문제가 되지만은 일단 받아들일 때는 그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할 필요 없고 원래는 E-Verify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직원 수가 높은 그쵸. 데서만 의무 네. 과정으로 있으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는 그 고용을 할 때, 직원을 고용할 때의 주의할 사항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고용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직원과 일을 하면서 저희 고용주 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종업원들이 고용주보다 노동법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고용주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느라고 종업원들은 본인들의 이제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거라고 종업원들이 얘기하는데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한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틀립니다. 뭐 그분들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이제 늘 지켜야 되는 게 있죠. 이제 5시간마다 30분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4시간마다 10분 휴식 시간을 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이스톱과 타임카드를 잘 갖춰야 된다고 네. 저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페이스톱은 신약 그리고 타임카드는 구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쪽 성경이 다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한 70~80%는 방어할 수가 있어요. 노동법 네. 소송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식사 시간 30분은 반드시 타임카드에 찍게 해야 되고 그리고 타임카드는 종업원들이 직접 해야 되고 고용주들이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도 페이스톱을 꼭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회계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페이스톱은 무슨 IRS나 EDD에 제출하는 게 아닌데 그냥 종업원한테 주는 건데 현금 부분을 안 적고 페이스톱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페이스톱 바이올레이션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타임카드 같은 경우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이니셜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들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네, 많이들 타임카드나 페이스톱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네요. 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 귀찮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주말에도 전화하시는 분 있어요. 일요일에도. 네, 일요일에도 전화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이제 주말에 많이 있거든요. 네. 보면은 재밌는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바쁘시니까 메일을 잘 체크를 안 하세요. 그럼 이제 토요일에 이제 소장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제 놀래가지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말에 저한테 전화하시면 좀 좋아요. 왜냐면 주말이 좀 한가하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일부러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월요일에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받으셨으면 빨리 전화하시지. 그때 변호사님이 주말에 쉬실까봐 그러는데 어차피 저 월요일에도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걸 빨리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올해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건 다 비슷비슷하시니까 오래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안 걸리고 지금까지 하셨다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럭키했다고 봐요. 럭키. 운이 좋았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마일 되는 지점에서 맨날 80으로 달려도 딱지 하나 안 띈 거는 저는 럭키하다고 보거든요. 잘 지킨 게 아니고 뭐 요즘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가는 저는 직원들 해고하는 거는 그 남자 여자 살다가 이혼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잘 해야 되는 거죠. 해고를 빨리 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해고할 때는 마지막 임금을 그날 줘야 되는데 화가 나서 해고해놓고 보니까 마지막 임금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CPA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라스베가스로 갔다든지. 그래서 이제 체크가 준비도 안 되고 페이스도 준비 안 돼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실 때는 미리 그런 걸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하시고 해고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다 있어요. 그 이유를 해고 통지서에 적어서 주셔야 되고 만약 그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문서로 경고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문서로 경고를 진짜 안 주세요. 왜냐? 문서로 경고를 주면 화낸다고. 정이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차피 해고하면 화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화를 내게 만들 바에는 본인들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거 문서 경고 줬다가 화내면 어떡하냐고. 사장님 어차피 화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걸 같이 주셔야 되고 그 해고가 의외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해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라고 하면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을 근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임신한 직원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나 어렸을 때 나 처녀 때 처녀가 아니구나 결혼했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임신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마리아 힘드니까 집에 가서 쉬어. 그게 이제 해고가 되거든요. 시간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서 쉬게 해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놔두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신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전혀 주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히스패닉들은 열심히 잘 사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고 배려를 하는 마음에서 시간을 줄였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해주면 되는데 그는 다정도 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미리 시간을 줄이면 그 해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케줄을 바꾸는 거. 그 시간을 줄여도 해고라고 해서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그리고 진짜 해고하고 싶을 때, 진짜 해고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해고했다고 제가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대답, 우리랑 안 맞으셔서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가 많은데. 제 생각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은 어차피 해고하실 거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해고는 아무 때나 통보 없이 이유 없이 해도 된다. 그건 이제 원칙인데 문제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임신했다고 해고한다든지 아니면은 종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픈데 해고했다든지
아니면 성소수자라서 해고했다든지 아니면 여자라서 해고했다든지 아니면 인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했다든지 이제는 쌍팔년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고하는 분들은 없어요. 네. 클라이언트 중에서.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를 들어서 빠뚜렁 나 임신했어 했는데 그 다음날 해고했어요. 그거는 타이밍이 안 좋거든요. 아무리 해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몇 달에 걸쳐서 나는 이 직원을 4월 24일에 해고한다. 근데 우연찮게 4월 23일에 와서 나 임신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조금 늦추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임신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임신을 한 직원이 그러면 출산을 하러 이제 출산 휴가를 갔을 때 네. 그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그렇죠. 휴가를 갈 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간게 된다면 언제 돌아오는지를 반드시 날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날에 안 돌아오면 채용이 되는데 그게 재밌는 게 임신을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쉰다든지 해서 이제 대체할 직원을 그렇죠. 하잖아요. 문제는 이 대체할 직원이 더 일을 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에서도 부상을 해가지고 다른 투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 투수가 더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투수가 다시 오면 이 사람을 버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있는 직원이 다시 오면은 꼭 써야 되냐고. 예. 왜냐면 그 직원보다 맞습니다. 새로 하는 직원이 훨씬 더 일을 잘하니까. 그건 잠깐 와서 하니까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와서 한다고 그러면 써야 돼요, 그 직원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땜빵 직원들이 왔을 때 너는 땜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미리. 좋아요. 네. 네. 너는 언제까지밖에 시한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 양쪽을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을 다 주의하는 거죠. 임시직은 임시직을 또 했을 때 고용했을 때라든지 그쵸. 나중에 이제 일이 끝났을 때 네. 얘기가 있는 거고 네. 출산휴가를 가셨던 분은 네. 들어왔을 때 출산 전에 있었던 일 그쵸. 포지션과 그 시간 같은 거를 보장해줘야 그쵸. 되는 그 장애 직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장애가 있어서 뭐 무거운 걸 못 든다든지 뭐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든지 네. 그런 게 닥터스 노트가 있으면 그걸 갖고 앉아가지고 의논을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너는 그럼 캐시어를 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좀 더 무거운 걸 못 드는 걸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내용을 다 문서화해야 되는데 네. 우리 한국 분들이 문서화하는데 굉장히 약했어요. 네, 문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문서를 해야 되는데 문서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페이스탑이나 타임카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상대편 변호사를 제출할 때 보기 좋으라고 하는데 이 손으로 쓰고 막 어떤 때는 김치 국물도 떨어져 있고 네, 막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 테이프가 낡아가지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면 하얗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그 거. 타임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타임카드를 그 머신을 쓰잖아요. 네. 그 머신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 머신이 번거롭다고 해서 손으로 이제 그냥 네. 어떤 종이에다 쓰시는 경우 쓰고 네. 나서 몇 시부터 몇 시 일했다 이렇게 네. 사인 받는 경우 둘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럼 사인은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네. 손으로 써도 되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인앤아웃으로 해야 되는데 아웃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형식을 잘 맞춰서. 그리고 어떤 타임카드는 연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연도가. 그래서 한 네. 3년 일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몇 년에 일했는지를 달력하고 다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사실은 있었어요. 되게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잘 없는 네.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POS 시스템을 많이 쓰거든요. 포스 시스템을.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POS 시스템을 바꿨을 경우 네. 아니면 포스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그 기록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드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미리.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안 그렇게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요식업 클라이언트들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식업 클라이언트들한테 아까 저희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팁에 대해서 저희도 뭐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팁 풀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적이 네. 있는데 거기서 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팁 풀링, 팁 공유는 캘리포니아는 그 합법적이에요. 여러 번의 그 판례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캘리포니아 팁 풀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했다가 저한테 박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네.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거는 팁 풀링은 되는데 문제는 팁 풀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세 단계로 저는 봐요. 가장 원시적인 단계는 이제 n분질로 나누는 거죠. 네. 직원 수대로. 거기서 조금 이제 한 인터미디어 정도 되는 거는 n분지로 나눈 다음에 시간별로 또 나누는 거예요. 네.
거기서 가장 이제 어드밴스 된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몇 군데 못 봤는데 각 직원들을 포인트로 나눈 거예요. 일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에서 100% 주고 50% 주고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그러는 경우. 문제는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팁을 안 줄 수는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이 팁 플랜에 대해서 판례가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거 갖고 소송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팁은 그냥 간단하게 주인이나 주인의 에이전트는 가져가지 말라. 네. 주인의 에이전트는 주인을 대신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일단 가족은 팁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손님도 그 이제 주인의 아들이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파타임을 했는데 네. 그 아들이 손님한테 그 받은 팁을 이렇게 가져가는 걸 보고 다른 네. 직원이 그거를 그쵸. 이제 네.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적이 그쵸. 있었거든요. 많은 경우 있어요. 그 남편은 스시맨 하고 와이프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와이프는 서버이고 남편이 주인이거나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일단 사돈의 팔촌까지는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주인 한 분하고 비즈니스 오너 한 분하고 직원 한 명 이렇게 일한 경우에도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팁은 모두 그 직원한테 그쵸. 줘야 되는. 네, 팁플링을 할 거면은. 네. 네, 전 팁플링 되게 안 좋아해요. 그냥 거의 공산주의거든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다 똑같이 나누니까. 그 팁플링이라는 거는 그 시간대 그 장소에 나오는 팁을 다 한 대 모아가지고 그쵸. 그걸 이렇게 나눠 가지는 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팁플링의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팁플링의 어떤 경우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오전반만 따로 하고 오후반 따로 하고. 팁플링을 안 했을 때는 테이블당 나눠서 그렇죠. 가져가게 되는 그런 테이블당으로 스타일이네요. 하는 미국 레스토랑들도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럴 경우는 이제 1번 테이블은 뭐 마리한테 가고 2번 테이블은 뭐 샘한테 가고 이렇게 하면은 가족이 해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건 팁플링에서 가족이 가져가서 그 다른 직원들이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는 이렇게 원시적인 분들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그 팁에서 크레딧 카드 피를 띄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요즘 그런 걸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네. 저희 손님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팁 기록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팁 기록은 세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가지고. 네, 근데 많은 분들 팁 기록을 직원들 이름을 쫙 놓고 그 옆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따로 갖고 있는 게 나중에 소송 같은데 할 때 훨씬 편해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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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변호사님과 함께 그 직원을 고용했을 때, 그다음에 직원을 고용해서 같이 그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때, 그리고 직원하고 나중에 해고 절차라든지 좀 헤어지게 됐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신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도 또 나오셔서 또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